자, 오늘 정치권엔 강탄 발언이 있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오늘 K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양곡관리법, 사실 이게 이제 농가를 도와주고 농민들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쌀이 좀 남는 그런 상황에서 네. 이거를 매수해준,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 이래야 우리 식량 주권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양곡관리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거부권 행사가 됐잖아요.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대책은 뭐냐?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이 있다 보니까 조수진 최고위원이 밥 한 공기 다 먹기, 더 먹기도 아니에요. 밥 한 공기 다 먹기. 이거를 민생 119라는 민생 이 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에서 그 특위 위원장인 조수진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밥 한 공기 다 드시나요? 어떻습니까? 저 다 먹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좀 그 어제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논란이 커지니까, 자신의 발언들로 인해서 논란이 커지니까 당분간 공개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재원이 활동을 중단하면 다른 최고위원들이 사고를 칠 것이다. 네. 아니나 다를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조수진 최고위원이 또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사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양곡관리법 거부할 거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는지 좀 제시를 하면서 대안. 네, 대안 그랬으면 좋았을 나왔잖아요. 텐데. 밥 한 공기 다 먹기. 아유,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때문에 안 드신다고 다 그런 얘기까지 하던데. 저는 정말 그 정치인들이 네. 막 거짓말하고 나쁘고 이런 것보다 음. 희화화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게 정말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인터넷에는 네. 빈 밥그릇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나는 애국자다 막 이런 조롱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대안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YTN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도 당시에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기 전이었는데, 이제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라고 하면서 1,000원의 아침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대학가에서 1,000원의 아침밥 그걸 하잖아요. 사실 문재인 정부부터 한 거였는데 마치 그걸 윤석열 정부의 뭐 아이디어인 양 막 자랑을 하면서 네. 그 지원을 늘리겠다 그러면서 이미 그 장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생들의 식습관을 바꾸어서,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아침밥을 먹는 습관을 들이게 해서 네. 쌀 소비량을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양곡관리법은 따로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조수진 최고위원도 비슷한 답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든 농가를 어떻게 도울 것이냐. 그러니까 매년마다 반복이 되잖아요. 이게 쌀이 남으니까 폭락하니까 쌀값이. 그런데도 두면은 농가가 거의 파산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돕기 위해서 매년 어떻게 보면 계속 쌀을 수매오고 있는데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럼 국회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야가 함께?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국회의장이 계속해서 여야가 함께 이야기를 해라라고 했고, 민주당이 이제 내놓은 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그 안으로 했죠. 안을 받아들여서, 맞아요.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좀 타협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농민 단체들이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민주당이 내놓은 안보다 후퇴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농민 단체들이, 일부 농민 단체들이 반대를 하는 건데, 오히려 정부 여당은 그 반대를 가지고 와서 봐봐 농민 단체도 반대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린 거부할 거야. 이런 해괴한 이유를 들더라고요. 예. 국회에서 왜 이 법안을 머리 맞대고 못 만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다 보니까 네. 법안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이어서 그런 건가? 일단 민주당이 하는 거는 다 싫은 다 싫어서 건가? 그런 건가? 라는 그런 유치한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농민들이 호남 지역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네. 법을 통과시키게 그냥 둔다면 이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좀 의심도 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회로 넘어왔잖아요, 다시. 그러면 민주당에서 아까 박홍근 원내대표 말 들어보니까 13일 네. 4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거를 통과시키게 요구하겠다. 재의결, 재투표하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재투표하면 무기명 투표잖아요.
이러다 통과되는 거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아, 계속 해야죠. 네. 계속 해야죠. 그리고 뭐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뭐 그 나름대로 뭐 들이 판단한다.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그리고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찾아보게 되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거부를 하는 거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뭐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국민 세금 들여서 사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맨 국민 처음에. 세금을 들여가지고 미분양 아파트는 사줄 수 있는데 쌀은 못 사주나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국민 혈세 들여가지고 대통령실 이전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맞아요. 그것도 안 들어갈 돈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데는 돈을 펑펑 쓰고 정말 필요한 데는 돈을 안 쓴다고 하고 민주당이 하는 거에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결국 이제 민주당이 하는 건 다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런 나오는 생각도 거다. 들죠. 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또 여당에서는 양곡관리법 포퓰리즘이다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뭐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니까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거기다가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 계속 논란이죠.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발언, 그러니까 교도통신 보도로 오염수 방류에 있어서 한국 국민들을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하겠다, 이해를 시키겠다 이런 윤 대통령 발언 이후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대통령실 여당에서는 아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 최우선하겠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처음부터 일본 언론에 의해서 뭐 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수산물 독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네. 대통령실과 여당이 제대로 진화를 못한 것 같아요. 국민의 궁금증을. 맨 처음에, 네. 맨 처음부터. 국민의 의문을 제대로 진화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특히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일본 국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원자력 문화재단이 조사한 게 있는데 일본 국민의 절반이 넘는 52%가 오염수 방류하는 거에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라고 이제 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해를 얻을 때까지 방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방류해야 된다라는 의견의 8배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네. 일본 국민도 이해 못하는 이 오염수 방류를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이해를 얻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산물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정상회담 때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아니라고 했다가 뭐 공식 의제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국민 불안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그러는가요? 뭐 정당 아니면 정부 이 프로토콜을 보면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그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이게 하나로 어떤 기조를 정해서 모아지지 않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게 맞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어때요? 이게 막 정해지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근데 왜 이번 정부 특히 대통령실 왜 이렇게 말이 달라지고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그리고 김성한 안보실장 경질 관련해서도 경제 아니라고 했다고 또 달라지고 이거 종잡을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면서 국민들 아마 그러니까요. 혼란스러울 것 어떻게 같습니다.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이 정부의 무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그 멍게 수입과 관련해서도 예. 처음에 그 보도가 있었어요. 그 일본에서 멍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실 관계자가 영상 촬영을 제지했다고. 영상 촬영을 그런, 제지했다고. 네. 보도가 먼저 나왔죠. 보도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멍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해명을. 그러면 멍게 아니고 다른 수산물을 이야기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해명을 보면 항상 그렇게 비틀어서 가요. 그러니까 뭐 그 한일 정상회담 소인수 회담 때 독도와 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수산물 이야기가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네. 논의한 적 없다라고 했어요. 음. 그러면 논의하지 않았으면, 사실 논의는 이렇게 상호간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논의하지 않았으면 그냥 일본 측의 인사가 얘기를 했던 거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안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해명은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논의한 적 없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럼 저는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 측 인사들이 그냥 이야기를 했을 수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측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으면은 일종의 암묵적인 승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상대방이 뭐라고 욕을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 받아들인다. 하나는 뭐 알겠다. 뭐 더 생각을 해보겠다. 네.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는 이게 긍정적이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또 언론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언론 보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좀 황당했던 네. 거는 김종혁 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언론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라디오에 나와서 정상회담 때 무슨 이야기든 다 할 수 있지 않냐. 일본 측 인사가 독도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네. 얘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다 할 수 없는 거죠. 완전히 그럼 우리 정상회담은 정말 정교하게 사전에 논의된 의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냥 뭐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나요? 술자리도 아니고 술 먹고 그냥 수다 떠는 자리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 인사들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실을 방어하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 정상회담은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 그렇죠.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만약에 그게 상대국을 자극하는 내용이거나 이러면 하면 결례고 했다고 하면은 우리 측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공식적인 항의를 하든가 거기서 독도 얘기하면 그냥 박차고 나오든가 네. 그래야 되는데 원샷도 하고 러브샷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쭉 진행이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에 가서 독도는 우리 땅 뭐 선언하겠다라고 뭐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그런 일 없을 것이다 가짜 뉴스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도 네. 사실 독도는 우리 땅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거는 또 어쨌든 한일 관계에 있어서 좀 면밀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또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도 손발이 안 맞는 거고 한덕수 총리는 또 독도가 우리 땅인 거 모르는 사람 있냐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엇박자가 안 나는 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역사 교과서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도 이번에 이제 심의 검정을 보면은 그 고유의 영토다 일본이 일본의 고유한 영토가 독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70년 전부터 한국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정부와 대통령실은 글쎄요 국민들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쿠시마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가겠다라고 하고 오늘 또 네. 오전에 기자회견 한 걸로 제가 아까 봤었는데 가는 건가요? 저는 뭐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현지 시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주변을 시찰하고 도쿄전력에 방문하고 또 한일 의원 연맹 측에서 섭외한 그 일본 측 의원들이 있다고 해요. 그 의원들을 좀 만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가서 오히려 국익에 좀 해가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하고 있던데. 국익에 해가 되는 일을 대통령이 하고 왔으니까 그 해가 되지 않도록 민주당 의원들이 좀 수습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반문을 네, 반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뭐 선동하지 말라, 뭐 괴담 유포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저희가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의원들이 직접 가서 주변을 시찰하고 또 우리가 직접 알지 못한 소식, 정보 이런 거를 직접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던 것들. 일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저는 뭐 그런 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방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방문이다. 네. 그러니까 어떤 성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나 아니면은 일본의 현지 분위기 네. 이런 걸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 일본 언론 아니면 국내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갔다 와서 뭐 브리핑이나 이 결과 보고를 할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외교 문제는 특히나
또 안보 문제까지 합쳐가지고 좀 불안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미국에 가잖아요. 네. 한미 정상회담. 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가기 전부터 지금 난리잖아요. 가기 전부터 김성한 안보실장이 이제 사퇴를 했고 또 뭐 블랙핑크니 레이디 가가니 네네. 공연이니 하면서 잡음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라는 걸 두고도 무수한 추측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가서도 뭐 가서도 뭐 기대가 안 된다. 가기 전부터 이런 논란이 어. 있는데 가서는 뭐 매끄럽게 네. 아무런 문제 없이 논란 없이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거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이 블랙핑크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IRA 그다음 반도체법 여기에서 가드레일 조항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익을 얻을 수 있는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외교가 될 것이냐 의구심이 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블랙핑크랑 레이디 가가 이야기 나온 게 그리고 또 김성한 그 안보실장이 사퇴한 배경을 두고 무수한 추측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대통령실에 뭐 추측입니다만 대통령실 안에 외교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룹과 아니다. 이제 의전이 중요하다. 이제 뭐 국빈 방문이지 않느냐, 국빈 만찬 이런 거 전 대통령을 겪어봤냐, 우리가 겪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의전을 중요시만 하는 그룹이 있고 이 두 그룹이 충돌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면 뭐 어쨌든 김성한 실장이 사퇴를 한 걸 보면 성과를 내지 못하지 않을까. 김성환 실장이 물러나게 된 것은 성과를 중요시하는 외교 라인이 네. 어떻게 보면 팽당했다. 그 권력 라인이 싸움에서 네, 졌다? 그 라인이 졌다. 그러면은 성과가 안 날 가능성이 크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리고 그냥 의전만 빠방하게. 네, 어. 의전만 잘 받는 화려한 뭐 모습만 보고 알맹이는 없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블랙핑크가 요즘 핫해가지고 혹시 핑크 옷을 입으신 거는 아니겠죠? 네. 그냥 한번 던져봤습니다. 아유, 깜짝 놀랐네요. 네. 자, 아니 그리고 예.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건데 오히려 뭘 또 일본한테 해준 것처럼 퍼주고 올까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미국은 큰 형님, 일본은 네. 작은 형님. 그러니까 작은 미국 형님 측에서는 퍼줬으니까. 일본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한테도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네. 일본한테 그렇게 퍼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미국에는 또 얼마나 퍼주고 올지 그게 걱정이죠. 걱정이다. 그래요. 예, 윤 대통령의 이런 외교 문제, 특히 이제 강제 동원 피해자 해법 제3자 변제한 이후부터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까 지지율도 사실은 많이 하락을 했고 한국갤럽은 30%까지 네. 떨어졌더라고요. 부정 60%까지 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의 이 여론 지형, 나빠진 여론을 돌파할 수 있는 카드는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야구장 가서 시구하는 건가요? 카드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지지율을 돌파한다기보다 네. 그 지지층만 좀 잘 다독여서 가자라는 게 반영된 거 아닐까요? 30%만 딱 네, 붙잡고 가자, 이제. 더 올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어. 그 지지층만 좀 잘 다독여서 가고 그 지지층에게 좀 힘을 좀 얻고 싶었던 게 아닐까 대구에 가서. 예. 그래서 시구하고 서문시장을 방문해가지고 네. 지금 사진 보면은 보이시겠지만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외가. 그렇게 열렬하지 않던데요? 그래요? 사진을 보니까 좋아하는 사진들 대통령실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온라인에 보니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구한 거랑 비교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 환호성 차이가 엄청 크던데요. 그래요. 제가 네. 야구장은 체크는 안 했었는데. 네. 그것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두산 팬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시구를 할 거면 잠실에 가서 하던지 아니면 지난 시즌 우승팀이었던 네. 팀이 이제 첫 경기를 하는 곳에 가서 시구를 하든지 해야지. 사실 대구는 좀 생뚱맞지 않나요? 그래서 대구에 간 게 결국 지지층 결집, 네. 기운을 좀 얻으려고 네. 갔다. 그래요. 나에게도 지지층이 있다라는 거를 좀 있다. 스스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 4.3에 안 간 그것도 상황, 저는 추념식에 마찬가지라고 안간 거. 봅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를 겨냥한 행보라고 봐요. 보수층을 겨냥한. 네. 그러니까 태용호 최고위원도 이번에 보면은 계속 이제 김일성 지시로 4.3이 발생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 국민의힘 주류라고 할까요? 그 지도부를 포함해서 대통령까지 함께 그쪽으로 약간 강성 쪽으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특히 면면이 너무너무 화려하잖아요. 태영호 같은 경우에는 네. 4.3 4.3 네, 폄훼하고 김일성 그리고 얘기하고 북한 프로파간다를 자꾸 해서 네. 자꾸 설파하고 있고 내가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말이야 막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4.3은 뭐 격이 떨어지는 기념일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공식 활동을 한 달 중단. 네, 중단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 최고위원 되자마자 8.15를 또 폄훼했고요. 그리고 전광훈의 아바타로 활동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조수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쌀밥 발언도 있었고 예전에는 이름 뭐 궁합 이런 걸로 또 논란이 되기도 그 예전 했었잖아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네, 그리고 뭐 김병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존재감 없지만 뭐 무조건 대통령실 뭐 여당 이런 인사들의 발언을 옹호하는 걸로 유명하고 청년 최고위원 장해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한 웹소설과 불법 폭주 레이싱으로 그렇죠. 의혹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이게 말씀 들으니까 화려하네요. 화려하고 네. 특히나 뭐 이제 극우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극우를 특히나. 향해 달려간다.